이전 시간에는 자격증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HTML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HTML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웹페이지의 골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HTML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설명들은 지금 MDN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브라우저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마크업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이는 개발자로 하여금 복잡하게도 간단하게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자, HTML은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실행하기 위한 각각의 컨텐츠들의 여러 부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마크업들이 된다는 거죠. 자, 태그라는 용어로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하고요. 웹상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려는 하이퍼링크 내용들을 생성하거나 단어를 강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다음의 문장을 그냥 그 자체로 표시하고 싶다면 태그 중에 p 태그로 감싸서 엘리먼트를 문단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에디터에서 문서를 처음 열어보는 것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금 강의 내용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 내용 HTML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디렉토리가 보이는 에디터 화면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디렉토리는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 창 눌러보게 되면 디렉토리가 닫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편집하고자 하는 HTML을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폴더를 드래그한 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해당 폴더를 보고요. 작업을 할 텐데, 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저장하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그런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저장의 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통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저장이 될 때,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txt로 붙여, 그죠? txt로 붙는데 이렇게 txt로 붙게 되면 html로서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여기서처럼 여기에 있는 포맷을 찾던가 아니면 all files로 한 다음에 여기서는 영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test.html 확장자까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저장된 공간에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자, 베이직 HTML 1번에 이렇게 저장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할 때 여기서 지금처럼 인코딩 정보가 UTF-8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문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문서 설정이 파일에 UTF-8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만 UTF-8로 세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문서 세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텍스트 형식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엔터 계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HTML, 자, 이런 방식으로 엔터 계행을 시켰죠. 자,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요. 보통 이제 휠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휠의 상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 있고요. 이는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기에 화면 글꼴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28포인트 이렇게 하고요. 글자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컨트롤로 휠로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휠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바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미리 보기. 자,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B를 누르면 브라우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만들어진 문서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일단은 HTML 태그 형식으로 지금 마크업이 채워져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서를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자, F12번으로 이렇게 소스 보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검사 창으로 이렇게 F12번 누르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작성하지 않았던 문서 타입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읽는 형식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웹 언어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브라우저가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 되냐면 HTML 형식의 전체적인 어떤 코딩형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와 바디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우저가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포맷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HTML 자, 쓰고요. 그 다음에는 HTML 타입으로 이렇게 하나의 여기서처럼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읽는 방식으로 HTML의 시작과 HTML의 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HTML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헤드라고 해요. 그죠? 헤드라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디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디라는 영역이 있어서 본문 영역을 여기다 저장시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브라우저에서는 읽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대로 작업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문법적이지 않은 구조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HTML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런 웹 문서를 좀 볼게요. 자, HTML이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하이퍼텍스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링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업이라는 것은 약속된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을 시작할 때는 HTML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머리글 부분에 지정을 하고요. 본문은 바디에 넣어라 라는 약속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처럼 에디터 상에서는 이렇게 개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서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자,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는 이런 BR 태그 같은 걸로 약속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의 형식들이 있는데 지금 태그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태그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있죠. 여기서 지금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돼 있다. 이걸 저희는 보통 태그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도 있죠. 이를 단독 태그라고 합니다. 자, HTML 브라우저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약속된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열처럼요.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에디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비열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창은 F12번을 누르면 나타나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태그에 따른 형식들은 자, 열리고 닫히고에 따른 그런 구조들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패러그래프를 생성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p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자, HTML은 문서의 시작과 끝, 헤드는 문서의 설정, 바디, 본문, BR은 띄어쓰기, 이거는 이제 단독 태그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일반적인 HTML 포맷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를 갖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이미지에 따른 이런 리소스를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소스. 자, 그래서 자, 이미지스 여기 자, JPG 이런 타입으로 이제 불러와서
이미지를 경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peer.jpg를 불러온 거죠. peer.jpg를 불러와서 경로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어스네요. 이렇게 오타가 나면 경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표시가 돼서 이런 방식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문서에 따른 포맷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자, 정상적인 웹 문서로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지금 HTML 검증기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 볼게요. 검증을 해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글 문서로 검증하면 안 돼요. 발리데이터 이렇게 검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문서들이 이렇게 뜨고요. 자, 이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HTML5에 따른 이런 요건을 지켜줘야 이 문서에 따른 이런 채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만든 이 문서로는 정상적인 이 웹문서를 저희가 이제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HTML 발리데이터 검증이라고 되어 있죠. 마크업, 그러니까 이런 HTML의 발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방식은 URI, URL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방식, 그 다음에 직접 입력 방식이 있는데, 자,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해서 HTML에 따른 이런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전에 만들었던 HTML 문서를 한번 검증을 받아볼게요. 자, 검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처럼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오류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문서가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img에 alt가 빠진 내용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HTML 문서를 작성할 때 지금처럼의 이 지금 속성이 적용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랭귀지에 대한 속성이 추가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랭귀지 속성을 KO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보게 되면 경고죠, 경고. 그 다음에 오류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데, 자, 스타트 태그라고 돼 있죠. 여기서 독 타입 퍼스트부터 이렇게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타입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을 독 타입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독 타입에 이런 문서 형식대로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 문서 형식이 맞는 거고요. 이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HTML5 버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HTML5 버전의 문서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로 지켜야 되는 이런 에러가 되는 거죠. 자, 헤더 안에는 타이틀이란 태그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헤더 안에 문서의 설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이틀이 있는 타입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는 제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요건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img 엘리먼트에 must have on alt attrib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lt에 대한 속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lt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정물, 자, 이거는 한글로 작성해도 되는데 나머지의 일반적인 경로에 따른 내용들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를 저희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볼게요. 다시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검증을 하고요. 다시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자, 여기에 도큐먼트 체킹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죠. No error or warning to sh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지금 완전 무결하게 결점이 없는 문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영역에 따른 것들을 공부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마크업을 잡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만 좀 바꿔볼게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구획 코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획 코드들을 보게 되면, 자, 머리글에는 헤더란 영역으로 지정하고요. 자, 헤더란 영역으로 지정시켰고, 그 다음에 본문에는 섹션.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보통 이제 상단에 있는 부분을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 영역을 보통 섹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탕글을 푸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 문서를 구획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더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문서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 로고 부분이 지정이 되죠. 그죠? 자, 로고가 지정이 될 때는 자, 타이틀에 따른 이런 영역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헤딩 태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딩 태그. 헤딩 태그라고 해서 자, 회사 소개라고 이렇게 회사 이름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헤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H1번부터 진행이 되고요. 자, H1번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H2번, H3번, H4번, H5번, H6번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의 중요 제목들은 H1번으로 지정하고요. H1은 문서상에서 두 번 나올 수 없는 중복이 불가능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불가능한 요건에 대해서는 두 번 작성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간은 저희가 보통 이런 H1번이 갖고 있는 특성을 로고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제목을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2차 제목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2차 제목을 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코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처럼 느낌표 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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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픈으로 끝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커멘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코드화되지 않고 내용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한번 저희가 만든 문서들을 한번 볼게요. 문서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회사 이름은 H1번으로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2차 제목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 2차 제목에 대해서는 두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섹션이라고 하게 되면 본문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H2번을 지정해서요. 자, 본문 제목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본문 제목이라고 작성하면 그러면 H2번은 지금 두 번 나왔죠. 그죠? 두 번 나왔는데 여기서 검증된 내용을 보게 되면 H2차 제목과 본문 제목은 같은 디자인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2차 제목에 대한 것들과 본문 제목은 같은 이름이 있어도 뭐 오류가 난다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지금 HTML5 발리데이터를 검증했을 때 여기서 지금 틀린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다이렉트 인풋 타입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검증했을 때 지금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섹션에 대한 이런 H 요소, 그죠?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오류가 났는데요. 지금 섹션, 여기 푸터로 끝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문서에 따른 오류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마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HTML 작업을 마크업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마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증을 한번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사실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하셔서 이런 것들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오류가 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1차 제목을 두 번 썼다라고 할게요. H1번을 두 번 썼다. 여기에 있는 H1번을 지금 중복적으로 두 번 썼을 경우에는 이러면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검증 스타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H1번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오류로 표시가 안 되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약간 변경된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H1번에 따른 요건들은 두 번 작업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요건들은 두 번 이상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약간 좀 변화된 문법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H1번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저희가 메뉴가 있겠죠. 메뉴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넣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H란 요건은 어떤 요건이냐면 헤딩이라는 거예요. 헤딩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UL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처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norder list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li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죠. li 타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자, 메뉴 1번. 자, 메뉴는 3개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일단 이제 포맷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메뉴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메뉴가 되고요. 자, 메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로고가 되는 거죠. 자, 로고는 일반적으로 H1로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자, 메뉴에 따른 내용들은 unorder list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나열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반적인 디자인 포맷에서 저희가 사이트를 봤을 때는 사실상 메뉴들이 가로로 정렬되고 어떤 디자인적인 포맷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에 있는 타입들은 지금 디자인적인 이런 유형들이 없죠. 이렇게 없는 이유가 여기에는 지금 스타일 시트가 없기 때문이죠. CSS가 이런 역할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드시 지금 이런 유형들대로 작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OL을 쓰기도 해요. OL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OL보다는 UL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오더리스트라는 거죠. 자, 오더리스트라는 걸 만들게 되면 여기에다가 OL로 바꾸면 실제로 순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리스트들은 실제로 디자인으로 표현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UL을 쓰던 OL을 쓰던 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적어 줄 텐데,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HTML에 H와 T자란 영역이 하이퍼텍스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링크 텍스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런 링크 텍스트를 만들 때요, A, href,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링크가 걸릴 만한 경로를 여기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A에 따른 타입들은 일반적으로 앵커라는 거죠. 앵커. 자, 앵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링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페이지를 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이런 빈 링크라는 걸 의미할 때 저희는 샵을 처리하라고 시험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밑줄이 거지게 되고 손가락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자, 메뉴에서도 지금 똑같은 링크 방식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뉴에 따른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서처럼, 자, 여기에 따른 디자인을 잡아주는 역할은 지금처럼의 CSS가 하는 역할들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자, 업로드가 된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런 메뉴들 구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슬라이더, 그쵸?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을 다시, 일강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URL에 지금 웹디자인 기능사의 어떤 자격시험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시험 문제에 따른 요강을 보겠습니다. 자, HTML 문서는 HTML5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 문서의 최상단에 독타입 HTML 문서 형식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모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아까 전에 검증 사이트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코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코딩에 대한 옵션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 컨텐츠는 마우스 없이 키보드의 탭 키만 눌러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A, href, 샵, 그러니까 링크 처리에 따른 그런 내용이죠. 임시 링크를 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2강 내용의 기초 HTML 과정 1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